사면 명단에 포함된 또 다른 인물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바로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윤미향 전 의원 지난해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재판도 사실 4년 넘게 걸리면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부분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지금 수감 중도 아니라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왜 굳이 면죄부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이야기할 때도 이 정치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또 붙었었잖아요. 근데 윤미향 전 의원이 개인적 생각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를 할 의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감 중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부담을 지면서 사면권을 해줘야 하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그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그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대통령 선거 전과 후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나는 당내 의견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견 역시 물론 진보 진영 내에서 워낙 다양한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거기 때문에 그중 어디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다 포함해서 안을 올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우려사항도 역시 같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의원도 어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을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저는 참 편안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민영 대변인, 좀 보셨죠?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성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입장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윤미향 씨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대법원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지금 횡령 행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그런 식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8.15 광복절에 윤미향 씨,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유린한 자를 사면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날의 조두순,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범을 풀어주는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다.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광복절에 이런 윤미향 씨 같은 분을 사면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건지 그 자체가 저는 너무도 충격적이고요. 본인이 지금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원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나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고 거기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켜서 국가를 풍비박산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저는 읽히지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조국 전 장관 사면 검토가 많은 비판을 받자 일종의 방파제 역할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오죽하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지금이라도 사면 건의를 했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건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조국 전 대표부터 윤미향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걸 두고 명분 없는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조국, 윤미향 등이 사면 대상 포함을 놓고 비판하기엔 좀 머쓱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포착됐던 사진을 보시면요,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홍문종 전 의원이라든지 정찬민 전 의원 등 사면 부탁을 했다가 뒤늦게 좀 철회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결과적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빌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저걸 이제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보낸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한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그 이제 사진에 찍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쓱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들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사면 대상자를 보내면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 저는 물론 뭐 만약에 정치인 사면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사안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고유 권한을 이제 본인이 발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 정치인들이 포함된다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여야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본인도 이런 사람들이 사면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은 있지만 실제는 정치적인 어떤 뭐 타협, 협상 이런 것도 함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8.15 특별 사면 논란 짚어봤습니다.